So please refer to the English versions that have been passed out beforehand. 외신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한국에서 오래 일하신 언론인들 혹은 한국 사정에 밝은 분들은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눈 떠보니 선진국.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언론에도 심심찮게 등장했던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벗어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민주화와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최빈국 중에 하나가 되어 선진국의 원조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빈곤과 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을 도울 여력이 생긴 나라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에서 발행한 민주주의 리포트는 한국을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라고 평가했습니다. 언론인들이 기소당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수석 비서관이 과거 군사 독재 시절 언론인을 테러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언론과 국민을 겁박합니다. 경제는 활력을 잃고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남북의 대화가 단절되고 평화가 위태로워졌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2년도 지나지 않아 벌어진 일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제가 서울에서 일하는 외국 언론인들을 만나 우리나라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만 나눌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오늘 주로 제가 드릴 말씀이 그렇지 않아 민망합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약 2주 정도 뒤에 국회를 새로 구성하는 총선이 열립니다. 선거운동으로 한창 바쁜 시기에 제가 여러분을 만나러 온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과거 여러분 나라의 선배 언론인들과 지식인들이 군사 독재 정권 시절 한국 민주화를 앞당기는 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총선 이후 대한민국에서 펼쳐질 드라마틱한 변화에 대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에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정치인이 될 것이란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치 신인입니다.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든 지 한 달 보름 정도 되었습니다. 정당을 만들고 총선에 도전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그런데도 저와 우리 당의 많은 국민들께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지역구 후보도 내지 않았습니다. 정당이 득표한 비율에 따라 배정받는 비례대표 후보들만 출마합니다. 그런데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우리 당에 투표하겠다는 분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이라는 우리 당이 내건 슬로건에 많은 유권자들이 공감하시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우리 국민이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자부심, 자존심을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신 기자 여러분, 검찰 독재 정권이란 말이 생소하실 것으로 봅니다. 1960년대 박정희, 그리고 1970년대 말 전두환, 노태우 등 몇몇 정치 군인들은 쿠데타로 집권해 정권을 잡았습니다. 군사 독재 정권이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군사 독재 정권을 지탱하는 하수인이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운동으로 군사 독재 정권이 끝났습니다. 검찰은 민주화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상태에서 영향력을 키워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정치인을 탄압하고 정치에 개입했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스스로 권력이 되기로 결심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여당 대표인 한동훈 국민의힘 위원장 등은 과거 쿠데타를 모의하고 실행했던
정치 군인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권력기관 요소에는 정치검사 출신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국정 대부분을 검찰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국정 운영을 검찰 수사하듯 합니다. 정치에서 대화와 타협은 사라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회 다수당이자 제1야당인 민주당 대표 이재명 의원을 집권 이후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수년째 수사를 받아왔고 선거운동으로 한창 바쁠 시기인 요즘도 일주일에 3차례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저 역시 2심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 가족 모두 혹독한 시련의 세월을 견뎌야 했습니다. 물론 정치인도 잘못을 하면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부분의 민주국가가 그렇듯 특권층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직 유독 야당에만 혹독하게 칼을 휘둘러대는 검찰은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가족, 동업자 한동훈에겐 관대합니다. 해외도 많이 보도된 명품백 사건은 잘 아실 것입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고가의 명품백을 받았습니다. 영상까지 온 국민에게 공개되었고 외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김 여사의 경우 과거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도 있습니다. 공범들의 경우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 보고서에 김 여사 가족이 얻은 수익이 23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수사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이 범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서 특별검사법을 통과시키자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검찰을 장악하고 있던 4년 전 당시 검찰은 현재 여당을 지원하는 활동을 은밀히 벌였다고 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검찰 고위직과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때 윤 대통령 관련 여러 혐의를 못 본 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제출할 것입니다. 이처럼 특검법이 여러 제출되는 이유는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신에도 많이 보도된 대한민국 국민으로 창피한 다른 사건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 국민이 수해 복구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 이종섭은 사단장의 책임이 있는지 수사하겠다는 수사단의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연 태도를 바꿨습니다. 수사 대상을 현장 책임자로 축소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장관의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몇 되지 않습니다. 장관이 용산 대통령실과 통화한 기록도 공개되었습니다. 그는 군인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입니다. 윤 대통령과의 연관 관계를 밝힐 핵심 증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를 호주 대사로 임명해 보내버렸습니다. 피의자를 도피시켜 수사를 방해한 것입니다. 159분이 숨진 12구 이태원 압사 사고 때도 14분이 돌아가신 오송 참사 때도 정부는 없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가 제대로 제 할 일을 했다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셨을 분들입니다. 그런데 정부 고위층 중에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직도 국무총리는 한덕수이고 아직도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의 친구 이상민입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현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대다수 한국 언론이 그들의 비리 의혹에 대해 눈을 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총선에서 과거 촛불혁명처럼 분노한 국민들이 압도적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촛불혁명 이후 미국의 매체 워싱턴 포스트는 Korea just taught the world how to do democracy 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어느 장관도 한국을 민주주의 모범 국가라고 추켜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눈 떠보니 후진국이 되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은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견고해 보이는 검찰 독재 정권의 성벽에 균열이 생길 것입니다. 저희가 균열을 낼 것입니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대다수의 국민들이 무너지고 있는 나라를 걱정합니다. 여기 계신 분도 걱정하는 대한민국의 퇴행을 저희 당이 멈출 것입니다. 저와 우리 당은 민주공화국을 다시 복원할 것입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적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시기 전에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So now we will take questions from the floor. Once you are chosen, please state your name and your affiliation. 네, 저 신한통신의 유승기 기자입니다. 유승기 기자라고. 네네. 조국 돌풍이 거센데요. 그 이유가 한 개인이나 한 가족이 겪기에 감당하기 어려운 끔찍한 일을 당했다, 이런 측은 지심이 출발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측은 지심으로만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거센데 그 이유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좀 관련해서 지지세가 센 만큼 이제 여전히 비호감도 강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언론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보도가 굉장히 많이 됐기 때문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So my first question, I am Yu Seung-gi from Shinhwa Media, and I believe that it's like a gust of wind where a lot of popularity is now supporting the RRKP party and of course for the leader, Mr. Cho Gu. And I think it's because of a lot of compassion aimed towards you as well as your family, because it's not just aimed at you as an individual, but also for your family members as well. But like for like, I believe that it's also on both sides of the coin. There's a lot of unfavorable comments towards you as well. So how do you aim to balance out those two different like and dislikes? 두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유 기자님 질문의 첫 번째 답을 드리자면 먼저 저는 저와 저의 가족이 받고 있는 수사 재판에 대해서 관련해서 저는 먼저 대한민국 국법 질서를 지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법 지킬 뿐만 아니라 준수할 것입니다. 어떠한 결과든 준수를 할 것이고 준수해 왔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 다 마찬가지고요.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돌풍의 원인과 관련해서 제가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 제가 전국을 다 돌고 있는데 시민들은 첫 번째 반응은 뭐 잘 견뎌줘서 고맙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래? 여기까지 한번 하죠. 네. So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questions. I think that they were twofold. First of all, regarding some of the investigations as well as the trials that me and my family are going through, I would first of all like to state that a lot of the investigations as well as the trials that we are going through, I will state that we are obeying and complying with the national law. We have done so and we will continue to do so. We will continue to follow the national law as is. And I think that one of the key reasons of the main popularity behind the party as well as myself and the compassion behind it is because some of the civilians and the people that we have met on the campaign route, they have mentioned that thank you very much for holding on and thank you very much for holding strong. 그렇게 시민들이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의 부족함과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한 검찰권 행사에 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만으로 조국혁신당의 돌풍을 설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측은지심만으로 현재의 지지율을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조국 개인, 조국 가족에 대한 동정심으로 이만큼의 지지율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그 현재와 같은 지지율이 나왔을까에 대해서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And I believe that those are the comments from the people saying that despite my shortcomings as a human being and as an individual, they are supporting me, saying that thank you very much for holding on strong despite the prosecuting authority and many of the wrongdoings of the current incumbent government. However, I do not think that we are getting such a strong support from the people just because of compassion and just because of the wrongdoings that are being done onto my individualism as well as my family. I believe that the current support that is being provided or to us or that are being shown to us are different facets to this kind of support, and there are multifaceted. 그래서 더 중요한 원인은 저는 지난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무능함, 무책임함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다수가 실망하고 분노하여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망과 분노가 국민들의 마음에 첩첩히 쌓여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심정을 대변해서 해줄 수 있는 그걸 솔직히 온전히 대변해 줄 수 있는 정치인 또는 정당이 없었다라고 판단하고 저가 또는 우리 당이 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시민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에게 내 이야기를 내 심정을 그대로 표출해줘서 너무 고맙다. 내 속이 시원하다. 당신이 말하는 걸 들으니까 내가 그 묵은 체증이 풀리는 것 같아라고 말씀하십니다. And I believe that the more important reason or the cause behind a lot of the support is because for the past 2 years of incompetence behind the Yoon Suk-yeol presidency, I believe that a lot of the current peoples have been very disappointed, and they have pent-up anger behind the incompetence as well as the irresponsible running of the current incumbent president. They have gathered up and accumulated a lot of the disappointment and anger towards the current government, and they had not been able to find the right party that was able to represent their anger and disappointment. And what they are saying is that they have now found a party that is representing what they had felt, and it is kind of like a breath of fresh air. 그래서 질문 받겠습니다.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강 기자님. 네, AFP 통신의 강진규 기자라고 합니다. 그 혁신당 슬로건 중 하나가 이제 3년은 너무 길다,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인데 이게 결국은 그 대통령 탄핵을 의미하는 슬로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게 맞다라면 이제 조국 혁신당의 공식 공약이 대통령 탄핵인 것인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조국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 중에 어떤 정책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정책을 딱 짚어서 말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이번 정치 참여에 있어서 그 가족분들의 반응이 어땠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따님도 계실 테고 이제 부인분이 계신데 가족분들이 어떤 입장을 보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So this is Kang Jin-gyu from AFP. I have 2 questions for you. I think one of the main slogans of the RKP is 3 years is too long, terminate Yoon's prosecutorial dictatorship. I believe that behind that slogan is maybe an impeachment of the current incumbent president. Then I believe that maybe there is a pledge behind that slogan. Can you maybe elaborate on some of the reasons behind some of the policies of President Yoon's policies that you believe merit an impeachment? And if so, can you talk a little bit about some of the so-called policies?
And the second question is, what were the responses of your family members when you talked about establishing a new party and you mentioned your willingness to become a politician, your wife as well as your daughter? 두 번째 질문이 간단할 것 같아서 먼저 답을 드리자면 저희 가족들을 가족 회의를 했고 아빠의 결심을 내기로 했을 때 모든 가족들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아빠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그랬습니다. I will go with the short answer first. The second question, we had a family meeting all together. We sat around. I mentioned my willingness to venture out into politics with a new party. And they didn't utter a word, they just nodded. And my daughter said, do as you wish, do whatever you want to do in politics. 하나 더 추가하자면 제 딸이 내 걱정하지 마. And my daughter, if I were to just elaborate on one more word, and she said, don't worry about me.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의 대표적 슬로건이 조기종식 아닙니까? 그 조기종식의 의미는 탄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기종식과 탄핵은 다른 의미다라는 것인데요. 일단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탄핵을 하려면 의석 200석이 확보돼야 되고 200명의 국회의원이 탄핵 소추를 하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강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법체계상 미국 탄핵제도와 달리 한국은 불법,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되어야 됩니다. 이런 요건을 전제로 할 때 한국에서는 탄핵이 가능합니다. And to the first question, I believe that our slogan, yes, is talking about an early end to the 3 years. However, I'm not talking about an impeachment per se, because in order for the president to be impeached, there is a due process that is required. You do need the 200 seats within the National Assembly.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need to all concede to the impeachment, and then you need to go to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re needs to be a basis as well as grounds of the president having done something illegal, and that has to be the grounds for the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저는 그래서 이 조기종식이란 말을 탄핵으로 국한돼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4월 총선 이후에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게 하고 난 뒤에 다시 말하겠습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을 포함해서 제1당인 민주당이 200석은 합해서 200석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200석은 탄핵은 전제조건 200석 아닙니까? 200석을 얻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제1당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상당한 수를 확보하게 된다면 저는 윤석열 정권의 윤석열 정권 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더 영어식 표현을 쓰자면 첫 번째는 레임덕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데드덕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의 임기가 3년의 임기가 다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는 모르겠으나 정치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 목표이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탄핵이 될지 안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예상할 수 없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가장 앞장서서 윤석열 정권의 비리와 실정과 싸우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레임덕, 나아가서 데드덕으로 만들겠습니다. So what we are proposing is the early termination of the strong wall or the corruption and the strong willingness of the current administration or the overall politics that they are pursuing. So we are pursuing for a judgment day after the general elections. So the RKP, what we are pursuing is for the majority of seats at the National Assembly. Of course, the premise of the impeachment probably is 200 seats at the National Assembly. But even if we do not get all of the 200 seats,
What we wish to achieve is to have the Democratic Party, which is the first majority party, as well as the RKP, have the majority of seats at the National Assembly, and be able to impregnate the strong ruling party as it is at the moment. And I believe that in the English wording, we will be able to, first of all, create a lame duck out of the current incumbent government, and then move on to create a dead duck. And then we will be able to create a political ruling party that does not have the strong power that it has at the moment. And then we will be able to judge the current incumbent government for the corruption and the irregularity that it is performing. 네, 독일 매체에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조를 전체적으로 본다면 조금 더 부정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캠페인을 펼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을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많은 지지 세력과 지지층들이 이제 드디어 내가 말하고자 하는 정당을 찾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국 내에서의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렇다면은 이제 총선 이후에는 어떠한 지지층들을 대변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 두 번째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민주당과 어떻게 차별화를 꾀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이 사실은 묶여져 있는데요. 지금 질문하신 분들이 제가 네거티브 캠페인에 이제 주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하셨는데 많은 언론에게 그렇게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3년은 너무 길다. 검찰 독재 정권 조기종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당의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강령을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조기종식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저희 강령에 들어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오늘 기자회견문 맨 마지막에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소셜 라이트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저희의 궁극적 목표는 우리나라 현재 한국이 정치적 민주화 이후에 자유권은 아주 높은 수준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사회권 같은 경우는 OECD에서 매우 낮은 단계로 보고 있어서 민생, 복지, 노동, 의료, 주택, 보육 등등에서 OECD 수준의 복지국가, 웰페어 스테이트죠. 복지국가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저희의 강령이고 실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상당수는 윤석열 정권의 조기종식이라는 슬로건에 동의함과 동시에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비전, 사회권 선진국에 대한 비전에 동의하고 있다고 봅니다. Yes, I believe that your first and second question are quite interlinked, so I would like to try to answer both of them together. You mentioned that my campaigning is slightly more of a negative campaigning communication tactic. I think that a lot of the media outlets view some of our communication strategies as a negative campaigning strategy. However, that is only on the outset because some of our communications might seem like it is so. Because of the slogan that 3 years is too long, that we need to terminate or we have to early terminate the Yoon's prosecutorial dictatorship. However, if you look at our website and if you look at our principles and our doctrine, you will be able to see that down beneath we do have what we plan on after the general elections. I believe that we talk about the social rights, and that is also mentioned at the end of my keynote address, which I tend to address after our general elections. The social rights that I am talking about is something that we seek after the general elections. In the OECD countries, I believe that Korea has a fair level of freedom
and the rights to freedom. However, in terms of the social rights, we fall behind many of the other countries in terms of the livelihoods as well as the welfare, in terms of labor and medication and medical rights as well as childcare. All of these put together constitutes the welfare state. However, we want to provide all of these elements to better make the social rights of the public, to provide Korea or to make Korea a much better welfare state. Sir, reading your speech in English, I see only two reference, maybe one two-line reference to North Korea. Maybe I missed something. But what are you going to do about policy toward the United States? Are you in favor of these increased joint military exercises? And are you in favor of the Republic of Korea moving closer or improving relations with Japan, and perhaps even having trilateral exercises? So your whole view about this, I could have missed something, but I don't see any reference to that. And so could you expand on that for the benefit of Okay. foreign audience? 네. 지금 기조 연설을 제가 영문본으로 봤는데 북한에 대한 언급은 한 번 정도 등장을 하고 그리고 미국에 대한 언급은 거의 많이 등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군사훈련에 대해서 그리고 한미일과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한미일의 그 삼재 관계에 대해서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그 기자회견문에 보면 국내 문제로 제가 얘기가 한정되어 있고요. 그 한국, 일본, 한국, 중국, 한국, 미국, 한국, 러시아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얘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애초에 저희 오늘 모임에 이 자리에서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한국 국내 문제인 것이고, 만약에 오늘 모임에서 조국 및 조국혁신당의 대외 정책에 대한 발표를 할 기회를 따로 주신다면 제가 따로 한번 얘기는 하겠습니다. 먼저 하시고. Yes, I believe that today, due to time restrictions, I wanted to focus more on the domestic issues at hand. So I was focusing more on the domestic issues rather than the issues related to Korea and Japan, Korea and China, Korea and the US, and Korea and Russia. If time allows and if I have another chance to meet with you next time, I would most want to focus more on diplomatic relations with other countries. 짧게만 답드린다면 네, 말씀하시죠. 일단 짧게 오늘 원래 국내 문제만 다루는 시간이지만 짧게 답변 드린다면, 저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이 냉전 시대로 돌아갔다라고 생각합니다. If I were to just give my 2 cents, I believe that President Yoon Suk-yeol's diplomatic policies have gone back to the Cold War era policies. 저는 한국과 미국이 군사 동맹 관계라는 것 전혀 잊지 않고 있고 너무 당연한 거죠. 그걸 기본 전제로 해서 한미일이 군사 동맹 관계라는 걸 전제로 하고, 그런데 현재 윤석열 정부는 외교의 기본은 국익,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국익 확보란 점을 망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로지 한미일 진영 편향으로 외교 정책이 이루어져서 한미일 외의 다른 나라, 중국이나 러시아나 다른 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외교가 없어져 버리거나 심지어 그 한미일 외의 나라와는 적대적인 상황까지 만들고 있어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만약에 다음 기회를 따로 이런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So I believe that once again, I believe that the default setting for Korea will be that the military alliance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owever, the diplomatic policies of the unit administration, based on the national interest for Korea, of course, that is a given, is that a lot of the alliances as well as the diplomatic policies are really based on our own camps, and it's really a bit biased on certain alliances for Korea as well as certain diplomatic relations. And I believe that they are skewed towards certain relations. So I will only just comment on those because I would like to refrain from moving on to more of a diplomatic comments. Next time, if I do have more time for diplomatic policies, I will elaborate on them. 예, 상교탄 여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아까 말씀 중에 가족이 엄청난 그런 고통을 당했다고 하는데 가족이 아무 어떤 문제가 없는데 그런 고통을 당했는지 마녀 사냥을 당한 것인지 여쭈고 싶고요. 대표님께서 앞으로 정치를 하시는데 한국 사회에 있어서의 그런 입시 부정이나 입사에 대한 잘못된 부정 등등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From the Sankyo Times, I believe that you mentioned that your family members had to suffer a great ordeal because of the trials that they had to go through. I would like to ask again, do you believe that they had to go through various different sufferings without any reason, or was it a witch hunt? And I believe you will pursue a life in politics. What do you think, or what is your view on for future references on cheating on college entrance exams or cheating on corporate entrance exams? 몇 가지 나눠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기억하실 수도 있고 기억 못하실 수도 있는데 2019년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었을 때 검찰과 대부분의 언론은 그 법무부 장관 후보인 조국이 사모펀드를 동원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러서 어마어마한 금액의 비자금을 마련했다라고 도배를 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 혐의로 기소되지도 않았고 저의 배우자도 그 혐의 같은 경우 다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검찰과 언론이 지금 입시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곧 답을 드리겠는데 저에 대해서 검찰과 언론과 현재 국민의힘이 공격을 했던 초점은 사모펀드 범죄, 권력형 비리였던 것이고 그것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I would like to answer in different phases because I think that it's necessary. I'm not sure if all of you remember, but back in 2019, when I was going through the interview process to become the Minister of Justice, a lot of the prosecution as well as the media outlets had reported about me having a major investment in the private equity fund and having secret slush funds and having gathered and acquired a huge amount of money as well as my wife. However, I was at first alleged to have done so, but it turned out for myself as well as my wife, we were both acquitted. And I believe that some of you might remember that whole process. 사모펀드 관련 범죄 혐의가 전혀 나오지 않자 검찰은 저희 딸의 생활기록부에 적혀있는 한 줄 한 줄의 체험활동을 조사를 했는데 저희 딸의 생활기록부는 불법적으로 유출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근데 그 불법적으로 유출자를 지금도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 유출자는 NEIS라는 생활기록부는 절대 공개될 수 없는데 로그인 기록을 확인하게 되면 누가 유출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근데 저희 딸의 생활기록부의 유출자는 전혀 처벌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딸의 생활기록부에 있는 고등학교 시절의 하나하나의 기록들을 조사를 하고 그 기록이 실제 그러면서 저희 딸의 경우 저희 딸의 일기장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등 모든 기록을 조사하고 난 뒤에 실제 기록 활동했던 시간과 인턴 증명서에 적혀있는 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기소했습니다. And then, because there was no proof of the slush funds at the private equity firm, the prosecution moved on to my daughter. They then looked at my daughter's records and her transcripts, and her NEIS records were illegally leaked. And then they they did not actually indict the actual person who leaked these records, and they investigated all of her transcripts and her records in an illegal method. Her diary, as well as her credit card, her debit card, all of these records were looked into in a detailed manner in terms of the time log, and when there was a discrepancy, then they moved on to indicting her and looked into an alleged form. Because there was a slight discrepancy in her internship, in the time log on when she used them and when the time log was made. 그런데 저와 저희 딸은 그러한 기소에 대해서 기소에 따른 유죄 판결, 하급심 유죄 판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저희 딸은 그러한 수사가 있었지만 저희 딸은 그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 면허를 스스로 반납했습니다. And as for myself and my daughter, we did not admit to any kind of conviction because we did abide by the rules as well as the national law. And my daughter actually revoked her scholarship as well as her records because we did abide by the national law. revoke가 아니라 반납을 했다는 거죠. voluntarily. She actually voluntarily returned her records. 그 말은 맨 처음 말했듯이 저나 저희 가족은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이런 수사 방식이 옳은가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비판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판결을 존중하고 그 판결의 결과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Of course, we do have a lot to say about the methodology in which this was performed and about the illegal way in which this was pressurized. However, we do respect the national law and we do abide by the national law. 그런데 그에 비해서 지금 입시비리를 얘기하셨으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따른 언론에서 11가지 입시비리 혐의를 보도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딸 알렉스 한 같은 경우에 있어서 영문 논문을 대필했다는 케냐 사람이 내가 대실했다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딸이 쓴 영문 논문은 국제저널에서 전자공학저널로 기억하는데 표절임이 밝혀져서 논문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만 시간의 봉사활동이 과장되었고 그 과장된 봉사활동으로 상을 받았음이 확인되었으나 한국의 수사기관은 소환도, 압수수색도 없었습니다. 수사의 결과를 감수합니다. 지금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이 검사 시절에 사용했던 똑같은 잣대로 자신들과 자신들의 가족에 대해서 그 잣대를 적용해야 된다. 그것이 공정과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각종 제도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당 강령을 보시면 기회균형 선발제, 미국식으로 얘기하는 affirmative action 같은 건데요. 그런 것들을 도입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So I believe that to your question, I believe that President Yoon Suk-yeol, when he was a public prosecutor general and when Mr. Han Dong-hoon was the prosecutor, I believe that they should be investigated and inspected towards the same kind of barometer as to when they inspected me and my daughter. And I believe that that is exactly what is fair and just. And as to what your second question on the kind of fairness on cheating on admissions as well as the corporate admissions tests,
If you look on our website, then we always have our policies on what we seek to do. Then you'll be able to find the details and also some more details on what we call the affirmative action. You'll be able to find more elaborations on that as well. 저기 오타 기자님. 네, 일본 아사히신문의 오다라고 합니다. 그 대표님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조국혁 신단을 천당한 이유에 대해서 그 어느 언론 인터뷰에서 그 대법원 대법원 판결까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한다고 답하셨습니다. 이 위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이 가정의 질문이지만 그 이번 선거에서 대표님 당선되시고 만약에 그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그 자신 그리고 조국혁 시민들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다른 질문인데 그 목표 의석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You mentioned that even awaiting the verdict from the Supreme Court, that you will still, as a civilian in the Korean nation, that you will still participate in politics as a Korean national. I'm also curious about your background as to why you have established the RKP, and of course what you seek to do after, of course, establishing and running for the RKP after the general elections, and of course how many seats that you are wishing for. 제가 1심, 2심에서 유죄 판결 난 걸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법률가들이 아닌 분들은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저의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법리 적용, 어떠한 법리를 적용할 것인가에 큰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심 판결에서 1심 재판부가 뭐라고 했나 하면, 재판부가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전에 우리 재판부 구성 3명이었는데 3사람 판사 사이에 어떤 법리를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A와 B가 되어 있으면 A를 적용하면 유죄가 되고 B를 적용하면 무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죄가 적용한 쪽으로 다수가 모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대법원, 이거는 사실관계가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라, 지금 너무 이제 법률적 얘기를 하기 싫습니다만은, 법리 적용을 어떤 법리 적용을 하는 것이 맞는가를 둘러싸고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는 사건입니다. 제 사건은 그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So I think that everyone in Korea knows that I was proven guilty in the first and the second trials. I don't think that you know exactly the legal principles on what had happened in the first and the second trials. So if I go or dive deeper into the legal principles, in the first trial there were 3 different judges, and there were differences in opinion among the 3 judges. So if you look at the fact relevance or the fact relations, I think that there was a difference in opinion among the judges, and in the choice of A or B, in the choice of A, it would have been guilty. If it was B, it would have been proven not guilty. But in the majority seats, it would have been guilty. So I guess I don't want to deep dive into the legal principles. However, in that case, it would have been proven guilty. That is how the scales had tipped. That's how it was proven. 저는 대법원에서 당연히 이 문제를 다투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1심 법원의 판사들 사이에서도 법리 적용에서 의견차가 생겼는데, 당연히 제가 그걸 다투지 않는 것은 매우 이상한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 재판을 받았는데 여러분에게 재판을 받는 판사분들이 의견차가 있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을 낼 수는 없는 것이죠. 제가 대법원에서 다투는 것은 저의 최소한의 기본권입니다. 그걸 막는 것은 독재국가죠.
So I believe that, of course, they will debate it and they will discuss it at the Supreme Court. And of course, the first and second trials, the judges did deliberate on it and they decided against it. And of course, if I don't fight against the decisions at the Supreme Court, I believe that that is a dictatorship. It's my basic right as a citizen at the Supreme Court to be able to fight for my right. 네, 저는 우리 대법원이 언제 어떤 결정을 할지 모릅니다. 영향을 미칠 수도 없습니다. 삼권 분립되어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대법원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골방에 처박혀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뭐 스피노자 말로 기억나는데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저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고 언제 대법원 판결이 나서 저에게 최악의 판결이 날지도 모르나 그 전까지 저는 가만히 조용히 입 닫고 살지는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창당을 한 것입니다. So I don't know when the Supreme Court will reach its verdict. And of course, I don't have any influence on when it will reach its verdict, on how it will reach its verdict. And just to quote Spinoza, even if the world comes to an end tomorrow, I will still plant an apple tree today. So I won't just go inside a hole today and just close off and do nothing just because they haven't reached a verdict. I thought that I will exercise my basic rights and of course speak my truth. And of course that's why I had decided to establish the party. 목표 의석은 제가 2월 13일 창당 선언할 때부터 열석이라고 했고요. 그걸 지금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And as for the number of seats, ever since the day that I announced our establishment of the party, I mentioned that our goal was to have 10 seats, and it remains unchanged today. 시투데이 김시영입니다. 저는 좀 그 본질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조국 대표님이 이제 신생 정치인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지금 기자회견 문만 봐도 굉장히 그 정권 심판론이 많이 녹아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 한국 정치에서 이런 정치적 심판, 계속되는 이런 복수의 사이클이 건강한 정치의 모습인지, 저희 외신에서 봤을 때도 항상 그 정권 교체가 있을 때마다 이런 복수가 계속 이루어지는 게, 그런 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So now back to maybe a little bit of the essence of politics. As a new politician, you also mentioned about Judgment Day or judging the incumbent administration. But whenever there is a new cycle of politicians or a new politician party, it's always a cycle of revenge. Do you think that that is quite healthy for the Korean political circles? Because every time there is a new influx of these political parties, we always talk about revenge of the previous party.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저는 일단 저나 우리 당은 복수란 단어를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Neither I nor our party have never talked about the word revenge. 제가 만약 복수를 원한다면 칼 들고 가야죠. If I wanted revenge, I think that I would have to hold a sword. 저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고요. 법을 지킬 것이고요. 일단 그 법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가족,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도 법을 적용되는 것이고, 법을 적용하는 것이 복수일 수는 없습니다. 법을 적용하는 것은 법을 적용을 해서 그 특정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그걸 복수라고 하지 않고 정당하고 합법적인 응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I believe that implementing the law as it is not revenge. I am a man of the law, and I believe that that does not require a sword. I
wish to implement the national law as it is to President Yoon and his family, as well as Chairman Han and his family. And I believe that this has no relation to revenge. If in the case and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law and its processes to these people, and if there is a side effect of some discrepancies or any irregularities in that process, I believe that this is punishment. 안녕하십니까. 영국 스카이 뉴스의 명기석입니다. 만약에 그 비례대표에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좌석을 얻게 된다면은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군소 정당과 연합을 할 것인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 민주당에 실망한 상당수가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총선 후에 이 조국 대표님께서 문재인 정부의 구심점이 될 거라는 여론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어떤 관계를 형성할 것인지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감사합니다. Charlie Meng from Sky News. I believe that if you actually have a significant number of seats after a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do you have any future plans on having an alliance with any other minor parties after the general election? And after the general election, I believe that there are a lot of constituencies and voters that have supported the RKP because they have been disappointed by the Democratic Party. Do you think that, of course, there was a lot of saying that this will be a pivoting point for supporters of the past Moon Jae-in party? What do you think about the future of the Democratic Party and, of course, the future of RKP? 먼저 할까요? 아까 조금 전 답변 요거 전에 그 제가 그 번역에서 퍼미시먼트라 했는데 퍼미시먼트 앞에 legitimate라는 말을 하나 넣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And just to add one point to the previous answer, I think that it will be a legitimate punishment, not just punishment, in the process of the implementing the law. I believe that if there is a side effect of these people having any difficulties in implementing the law, I believe that this will be a legitimate punishment. 네. 다시 우리 맹 기자님 질문에 답변 드리자면요. 현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당의 목표 의석은 그 10 플러스 알파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법상 원내 교섭단체는 20석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얼마를 얻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단독으로 그 원내 교섭단체를 얻기는 과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소수정당, 뭐 예를 들자면 뭐 기본소득당, 또 뭐 사회민주당 이런 아주 더 규모가 작은 정당과 당의 질서는 유지하면서 공동의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과거 우리 국회에서 그런 경험이 많아서 그렇게 해서 물론 뭐 이렇게 아무 정당이나 모으는 건 아니고 조국혁신당의 강령에 부합하는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 그 정당과 공동의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So just to answer your question, I believe that I mentioned our preliminary target for the number of seats is 10, but it's actually 10 plus alpha plus number of seats. However, in order to form a parliamentary negotiation body, we do need to have 20 seats. I believe that as just the RKP, it's going to be a very high reach in order to have 20 seats just with our own party. So as a minor party,
it's going to be very difficult. So of course, if we can join forces, yes, we will seek to do so. In the perspective of being able to maintain our order within the party as well as our principles. Within the National Assembly, if we are able to find like-minded parties as well as our own principles, principles, then I believe that we will form alliances together to be able to form the negotiation body. 그다음 두 번째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국내 언론에서 왕왕 조국혁신당을 친문 반명정당 또는 친문 비명정당 이렇게 프레임으로 잡는 걸 제가 왕왕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제가 저희 구성원들을 보면 저희 비례대표 후보를 보더라도 또는 핵심 당직자를 보더라도 또 지금 저희 당원이 아마 15만 명,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15만 정도 될 것 같은데 당원 구성을 보더라도 친문 반명, 친문 비명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제가 가장 먼저 영입 1호를 했던 신장식 후보, 신장식 변호사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노회찬 의원과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고 친명, 친문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또 제가 저희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위 부장인 서왕진 같은 경우는 박원순 시장과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국혁신당을 문재인 정부 사람 그 안에 문재인 정부와 긴밀한 관련을 맺었다 또는 제가 저죠. 저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을 모셨으니까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친문 반명, 친문 비명 이렇게 전혀 구획될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제1당이고 수권 정당의 대표이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공유하고 있는 점이 많기 때문에 항상 협조하고 협력해야 되는 일당이기 때문에 항상 제가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동맹 군사 조약과 별도로 한미일은 다른 안보 협력 관계는 따로 있죠. 네. Of course, we do have other relations in terms of the military perspective among the three countries. But in terms of military alliance, what I was referring to was the Korea-US or KORUS alliance. Hi, I'm Frank Smith from TOT World. I'm looking at Yonhap News, which is South Korea's state news agency, and it says, the Korea Innovation Party, led by disgraced former Justice Minister Cho Guk, blah, blah, blah. Do you have any concerns about freedom of speech here in South Korea and the influence of politics over the media? There's been a lot of criticism of this issue with the Korean government. Do you have concerns moving into the election and moving forward? Thank you. 네. 일단 영문명을 교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노베이션 파티로 하시는데. First of all, I think that the Korean party name or the English party name needs to be corrected because we are rebuilding Korea Party. I think that they took it literally from the Korean name. I think that we need to translate it for the Korean members. 네, 일단 연합뉴스 쪽에서 저희가 이렇게 영문 이름을 다시 그렇게 번역을 그대로 직역을 해서 올렸기 때문에 다시 시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국 대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망신당한 조국 대표 이렇게 얘기가 나온 부분이 있어서 혹시 대한민국 내에서 혹시라도 이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좀 우려스럽거나 아니면 앞으로에 있어서 이 부분을 한국 언론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좀 우려스럽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저는 제가 정치인이죠. 정치인이고 공인, 파블릭 피겨인데 정치인 공인으로서 어떠한 비판도 비난도 조롱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제가 정치인 되기 전부터 학자 시절에도 갖고 있었던 저의 소신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그런 입장을 취했고,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이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기자분들이 그 특정 시점에 부분적 오보가 있으면 수정을 하면 되는데 오보를 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하고
처벌하려고 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그 언론인들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려고 한 점에 있어서는 매우 실망하고 개탄을 금치 못하고요. 그 다음에 언론인에 대한 그 경우 외에도 지금 보면 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으면 여고생이 윤석열차라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풍자 만화를 기차 그림을 그려서 했더니 그 그림을 전시했던 전시기관에 대해서 재정적 제재를 가했습니다. 정치적 민주화 이후에 대한민국이 하고 있었던 표현 자유 수준이 추락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I believe as a politician and as a political figure, I am open to any kind of expression or freedom of speech is of course allowed to any journalist, and it could be open to any mockery and expression. And that was the same to former President Moon Jae-in, and it was the same during that time as well. During the Yoon Suk-yeol presidency, I believe that freedom of speech is heavily scrutinized and pressurized. And if there is any kind of mistake or anything that needs to be amended or monitored, I believe that there could be rewrites or, of course, monitoring in certain aspects of journalism. However, if there are certain parts of the articles that the presidency or the government does not like, this is means for the entire media outlet or the journalist to be completely confiscated of their work and to be investigated in full. I believe that that is completely irresponsible of the government, and it does not make any sense. And it also calls the government has made grounds for any defamation in terms of these kinds of articles as well. And this is completely something that is lamentable as well. There was also a case in point in which a high school student, a female high school student, made a satire cartoon out of the president. And once this was found by the government, they had put pressure financially on this satire cartoon, and I believe that this was also quite surprising and shocking to a point where the government was not able to even take in or accept this kind of cartoon made by a high schooler. 하나만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국회에 가서 직접 기자회견을 했던 사건인데, 최근에 국내에 기자 3사람이, 확인된 것만 3사람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기사를 썼는데 그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휴대전화를 압수수색당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과 판례에 따르게 되면 범죄 혐의가 있는 정보만 휴대전화에서 뽑고 나머지 정보는 폐기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청이 그 휴대전화 전체를 그 이미징, 그러니까 복사해가지고 보관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버렸습니다. 명백한 불법입니다. 기자의 휴대전화 자체를 통째로 이미징해서 검찰이 갖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역시 프리덤 오브 스피치와 이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And just to elaborate on my point of the infringement of freedom of speech, I actually had a press conference yesterday at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re were 3 cases that only have been exposed that were quite critical. There were 3 reporters that had written critical articles about the president in which they were excavated and they were investigated, and their whole phones were taken away from them, they were confiscated, and according to the Korean law, only if they have been found to have done any illegal acts, then they can be monitored as well as recorded of those illegal acts. Anything else has to be completely thrown away and, of course, given back to the reporters. However, it has been revealed that all of their reports and records had been imaged, which means that it had been copied and had been stored all in full.
And so this had been completely revealed that all of their records, all of their storages had been taken and confiscated, as well as been held hostage by the prosecution. This is a revealing of the freedom of speech. 전 그 최악의 결과가 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하더라도 조국혁신당은 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저와 같이 하는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여러 명이 있고, 또 당원에 15만 명의 당원이 있고, 이걸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최악의 결과가 난다 하더라도 저는 죽진 않겠죠. 살아있겠죠. 뭐 투옥된다는 걸 전제로 하신다면 뭐 옛날 얘기긴 한데 제가 20대 시절에 국가보안법으로 감옥에 한번 가봤거든요. 살아본 적이 있어서 저는 잘 견딜 것 같고 또 저희 조국혁신당의 당원들, 국회의원들도 잘 견딜 거라고 봅니다. Just to answer your question, in the worst case scenario, I believe that the RKP is not my own. It's not just my own individual party. I think that there are many other National Assembly members that will follow suit, and there's also party members that amount to 150,000 members. And there's also going to be a large following of people, the nationwide people who will also support our party. In the worst case scenario, I will not die. I will still just be incarcerated. Just as a case in point, I also have been in jail in my 20s because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but I believe that I will still be alive. 그 다음에 질문하셨던 로이터 통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총선 결과 200석을 얻는 걸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200석 얻는다고 하더라도 탄핵을 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되어야 됩니다. 지금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00석을 얻는다고 전제하면 또는 200석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범야권의 의석이 상당 수준이 된다면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윤석열 정권의 체제가 흔들릴 것입니다. 균열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라는 여당이 분열될 것입니다. 그거를 아까 레임덕, 데드덕 상태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레임덕이나 데드덕이 되게 되면 당장 지금 윤석열 대통령 예를 들어서 이종석 장관의 그 불법 혐의와 관련돼서 모든 공무원들이 침묵하고 있는데 그런 국가 권력의 범죄 관련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제보를 우리 당이나 언론에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균열은 더 커질 것입니다. 이런 계속적인 작용이 벌어진다. 이 문제를 저는 의석이 200석이다, 200석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태적으로 보지 않고 다이내믹하게 동태적으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지금 맨 처음에는 조국 한 명이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대를 안 하셨을 것인데 지금 다른 상황으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저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상황을 해석하거나 평론하기 위해서 정치하지 않습니다. 저는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고 평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변화하려고 혁신하려고 뛰어든 사람이고 조국과 조국혁신당이 이 상황을 뛰어들어서 변화를 시켜서 국면을 바꿔가지고 점점점 바꿔질 것입니다. 지금 2월 13일 날 제가 창당 선언했을 때부터 지금 얼마 안 지났지 않습니까? 상황이 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4월 10일 총선에 저희가 일정 성과를 거두고 개원이 되어서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면 저희의 영향력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럼 저희 영향이 커진다는 얘기는 윤석열 정권의 균열은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점점 다른 상황이 도래할 것이고 더 뒤집어 얘기하면 다른 상황이 오도록 저희가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답드리겠습니다.